자, 실전 모의고사 15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9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 오랜만인데 어휘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선생님 헬프 뭡니까? 장난치십니까? 장난 아니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돕다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돕다의 뜻이고 민망 하나에 고3들 대상으로 헬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헬프가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삼형식 으로 쓰죠. 명사를 돕다.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help를 쓴 다음에 명사를 쓰고서 동사 원형이나 투동사를 쓸 수 있죠. 요건 적을게 이제부터요. 이것은 이 뭐뭐가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돕다. 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help가 명사를 생략하면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바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마치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냥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돕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lp가 들어간 가장 유명한 뭐가 있죠? 관용 표현 있죠. 뭐가 있습니까? cannot help ing. 요때 help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avoid의 느낌이 있어요. avoid. 이게 avoid의 느낌이 있습니다. 피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쓸 수 있니? cannot help를 쓰고 but 동사 원형을 쓰고 이때 help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되십니까? 되시죠? 그 다음에 fire off야. 그러니까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헷갈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김에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fire off는요. off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fight는 싸우다고 off는 어떤 느낌이야? 분리되는 느낌이에요. 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물리치다 정도로 하면은 그나마 맞는 표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쫓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니까 ironically, 아이러닉하게도 역설적이게도요, inflammation 하면 염증 되겠죠. 염증이라는 게 the life saving이니까 삶을 구해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의 요소냐면 immune system, 면역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시스템이라는 게 도와줘. 그러니까 fire off가 나오잖아.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이지. 그러면 그냥 하나의 목적어로 봐도 되고요. 명사가 빠진 목적격 보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냐면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다른 외래 침입자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준다. 이 뜻이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도와줘요. 또 헬프 나오네. 이번에는 명사가 있다. 손상된 티슈가 그 티슈, 휴지 말고요. 또 뭐 있습니까? 조직 아니야. 조직이 repair,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뭘 회복시키냐면 그 스스로를 상처로부터 회복시키도록 도와준다. help가 여러 가지 쓰임으로 쓰일 수 있는데 help 명사, 동사 원형, 투동사, help 투동사, help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다 알고 계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를 풀게요. 어법을 풀면서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법은 뭐 하자? 해석까지 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보기가 들어간 문장은 구조 분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이다. 특히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병렬 구조 아니면 대명사가 들어간 파트는 반드시 해석까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1번 보기가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요거 제기대명사라고 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 맞춘다가 아니라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어떤 우리가 메커니즘을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해요. 지금 강의에서는 제기대명사는 대명사니까 해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명사인지 아니면 제기대명사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해석해봐야 돼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이 같을 때 이 대상 자리에
self나 selves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작에 대한 이게 동사든 투동사든 동사 ing든 요거에 대한 주체와 대상이 같을 때 대상 자리에 self나 selves를 붙이는 게 제기대명사의 용법이야. 됐습니까?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읽을게 그냥. 아까 읽었던 문장 같은데요. 감염이라는 게 생명을 구하는 요소인데요. 당신의 면역체계 이게 박테리아, 바이러스 다른 형태의 어떤 외래 그 침입자들을 물리치는 거를 도와준대요. 그것은 또한 이게 인플레메이션이겠죠. 는 도와준대. 뭐가? 손상받은 티슈, 조직이 얘가 지금 동작의 주체네? 얘가 동작의 기준이네? 얘가 주체네? 손상받은 조직이 상처로부터 그것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건가? 아니면 혹시 다른 거를 회복시키는 건가? 손상받은 조직이 얘를 회복시키는 거면 itself, 다른 거를 회복시키는 거면 it나 them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니까 염증이 없으면 우리는 big trouble에 빠질 수 있고요. 데미지를 리페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의미상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가 맞다고 동그라미 치기가 조금은 어려웠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고서 얘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실전적인 느낌이었을 거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일단 앞두자. 두 번째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100% 뭐를 보는 거냐면요. 이 자리가 부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염증이 없으면 우리가 빅 트러블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없냐면 데미지를 갖다가 리페어, 회복시킬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데미지라는 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데미지, 아이고, 왜 이래. 차이가 정신 차려라.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데미지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뒤에 있는 BPP를 갖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식하죠. 그러니까 가해지는 건데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거지. 이렇게 준동사 형태를 갖다가 뭐 하고 있으니까 수식하고 있으니까 준동사는 부사에 수식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은 괜찮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의 위치가 있어요. 뭘 묻는 거냐면 예일까 아니면 where일까? 아니면 대실까? 대세 쓰임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으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까 아니면 완전할까를 보는 게 거의 99%야. 그러니까 보세요. Study after study. 그러니까 일련의 연구가 지적합니다. 수많은 방식들을요. 어떤 방식이냐면 크로닉 만성염증이 thus 한다는 거죠. 엄청난 해를 입힌다는 거죠. 몸에. 어머나 세상에. 뭡니까? 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뭐는 올 수 없다? 얘는 올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which는 뭐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오니까 which, in which 관계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뒤에 문장에 불완전 문제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itself가 얘를 받는 게 맞았구나라고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됐습니까? 좀 문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야.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프로모트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일치를 하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help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depress immune system, 뭔가 그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로 봐서 help가 지금 depresses와 병렬이니까 얘가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help는 뒤에 동사 원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romote가 지금은 help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인 것이다. help의 동사의 특성을 말미암아 맞출 수 있는 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nd 뒤에서 밑줄이 거져 있는 것이 바로바로 뭐냐면 병렬 문제입니다. 뭐 하라고요? 해석하시라고요. What's more, 더욱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널리 퍼진 질병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리고요. 위협했어요. 잘 보세요. 느낌이 오죠? 널리 퍼진 질병이 돼서 위협했다. 하나의 주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두 번째 동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threatens를 쓰는 게 맞겠다. 쌤, 근데 앞에는 시제를 현재 완료로 쓰지 않습니까? 수능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능에서는 시제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사일 때는 수나 태까지 물어보는 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수에서 끝납니다. 이 태는 보통은 준동사의 태, 그러니까 ing랑 pp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시제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알겠죠? 시제는 조금 더 뉘앙스를 보는 문제니까 수능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it's threatens. 얘가 주어인 거를 인식하면 문제는 풀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33번. 넘어갈게요. 스테이크가 위험이야, 위험.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보통 put을 써서 put 누구누구 at stake 이렇게 씁니다. combat가 싸움이거든요. 싸우는 거. 이거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전투원이라고 쓸까? 그 다음에 give into는 무엇에 굴복하다. 어휘의 뜻만 좀 정리를 하고서 문장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친구들? 오케이, 넘어가. 자, 볼게요. They put. 그들은 놓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험에 처한 상태에 놓았습니다. 되죠? 뭐 하기 위해서? To force. 강요하기 위해서. The other.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the other는 하나 남은 상대방이니까, 하나 남은 다른 사람이니까 상대방이죠.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인식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를.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봐봐. 대명사가 이래서 중요한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얘네예요. 잘 봐봐. 이 문장이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 왜? 다른 사람, 얘한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야, 내 가치 인정해. 빨리 일로 와. 이러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When one combatant, 하나의 전투원이 뭐에 굴복할 때 어떤 욕구에 굴복해요. 뭐에 대한 욕구냐면 자기 보호에 대한 욕구에 굴복할 때 그리고 항복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의 지위가 wa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raised 올라갑니다. 요거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싸우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의 전투원 한 명이 자기 보존의 열망. 나 다치면 안 돼. 나 보호받고 싶어. 이런 열망에 굴복해. 그럼 뭐야?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 항복해. 그러면 싸우던 나머지 내가 항복했으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알아서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면 먼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정도 있으면 보통 처음부터 있습니다. 아주 끝에 있지 않으면 그냥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결 사이 위치를 찾아보니까 두 개가 있었네. 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however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얘가 있어요. In other words,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됐어. 처음부터 읽어볼게. Humans,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선생님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빈칸 문제가 글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전부 다 좀 31번을 빼고는 답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34번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뭐를 해설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거를 찍었는데 아무튼 빈칸 푸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조금 평가원에 비해서 문제가 이런 말씀을 안 좋아하지만 조금 난해하긴 하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난해한 게 아니라 보기가 좀 지저분해 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다. 됐습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고 33번으로 가볼게요. Humans, 인간들인데 동물들과 같이 naturally, 일반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것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drink나 주거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동물과 인간은 같은 욕구를 지닌다였었는데 인간이 또 다른, 이 말이 중요하겠죠. 또 다른 자연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을 분리시키는데 동물들과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봤더니 인정받는 겁니다. 뭐로써? 인간의 존재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느낌 오죠? 인간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지금 빈칸 문장이야.
이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는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답을 뭐로 쓰기 쉽냐면 2번으로 쓰기 쉬워요. 그래서 가볼게. 이러한 인정은 그대로 문장 받는 거고 남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요. encompass 둘러쌉니다. 포함합니다. 이해를 포함해요. 각각의 개인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와요? 능력과. 인간의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그들의 본능을 오버루크 뭐야? 이걸 몰라서 그래. 무시하는 겁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보호를 무시하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과 연관이 됩니다. 요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이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글이 어렵거나 단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 못했으면 지금 보기를 보세요. 보기는 전부 다 전명구란 말이야. 부사야.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칸에 뭐를 써야 될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러한 인정은 뭐를 이해하는 걸 포함하는데 각각의 개인이 특정 가치가 있어. 그게 뭐랑 연관되냐면 인간의 독특한 능력과 연관이 돼. 어떤 능력이야? 그들의 자기 보호에 대한 본능을 무시. 써볼게.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이것이 자기 보호의 본능을 무시하게 만들어. 됐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유가 빈칸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버루크, 정확히 알았네 여러분들. 간과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명백합니다라고 쓰는 순간 예시 보여줄 것 같아요. Considering too primitive, 두 원시 인간이 전투에 참여한 그것을 보면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험에 처한 상태에 둬요. 강요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야, 내 가치 인정해. 빨리. 한 이제 전투원이 욕망에 굴복합니다. 자기 보호의 욕망에 굴복해요. 싸움 다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항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왜? 상대방이 항복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싸움이라는 게 음식이나 쉘터, 주거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pure prestige, 순수한 명성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배틀은 이끌려요. 생물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higher concept, 높은 차원의 개념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뭐를 넣어야지라는 생각은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갈 말이 부사다 보니까 워낙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보기를 보면서 소거해도 괜찮습니다만 이 문장이 해석이 잘 됐으면 아 그래 본능을 버리는 이유는 뭘까? 그래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찾아봐. 뭐 때문이야? 어려워요. 위험에 처한 상태에 두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보호를 버리는 친구가 그 상대방한테 지위를 줍니다. 그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아 그래요. pure prestige, 그러니까 명성, 순수한 명성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잘 아셔야죠. 됐습니까? 보기 볼까? 1번 보상인데 새로운 영토를 얻고자 새로운 영토가 어딨어. 잘 가.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버루크 이 느낌을 못 봤으면 버림으로써 higher notion, 그러니까 앞에 있거든 higher concept가 pure prestige 그대로 있거든요. 순수한 명성이라는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개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본능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 반대말이죠. 이해돼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 그러니까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무시해. 왜? 이거 얻으려고. 버리는 게 아니지. 3번 경제 상황을 안정적이게 합니까? In favor of 뭐뭇을 위해서. 추상적인 원칙이죠. 그들이 더욱더 고귀하다라고 여기는 그게 뭡니까? Pure prestige가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4번 쓰기가 참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2번 같은 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기회를 받는다면 뭐 할 기회야? 유용한 소유에
에 대한 기회 어디 있었습니까? 나올 지역이 없으니까 그대로 4번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요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하면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대신에 좀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타겟팅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반대로 쓰기, 2번을 쓰기가 굉장히 쉬웠던 지문이었고 얘뿐만 아니라 빈칸이 특히 32번, 4번도 만만치는 않았었다. 31번은 쉬웠고요. 그래서 좀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총평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로 가볼게요. 봐봐. 이게 포인트죠. 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는 거. 사실 실무 때만 이런 거를 겁나게 많이 해서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듣는 친구들은요. 그럼 성공이야. 진짜로. 아, 이제 지루할 때가 됐구나. 실력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처음 듣는 대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정규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이 되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자, 주어는 동사한다고요. 여기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야 디드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주어가 그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 여기서 주어는 더 이렇게 쓸게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를 다시 한번 일반 동사를 디드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니까 do나 does가 아니라 did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완료였으면 have나 had, 비동사였으면 비동사가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반 동사니까 did가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어차피 앞에 있는 동사 이하를 또 쓰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라고 해서 did, 부동사, 즉 대동사로 퉁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That is 즉 people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야? Who are in a bad mood. 그러니까 나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chose to listen to 뭐 하기를 선택하냐면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죠. active 활동적이고 신나는 음악을 듣습니다. more 더욱더 뭐보다 좋은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이 말이야. 지금 동사가 일반 동사 아니야. choose to listen to. 일반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제가 무슨 시제야? 과거 아니야. chose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쓴다? 도치시켜가지고 did를 쓴다는 거 하나 인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적인 음악, 신나는 음악이요. distracted, 분산시킨대요. 그들을 뭐로부터? 나쁜 기분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강조할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이 개념이 중요해.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 사람들은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특히나 음악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요. can calm themselves down. 그들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슬로우 뮤직과 함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슬로우 뮤직을 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A번. In addition, she 나오는 순간 빠이빠이입니다. she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그러면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락의 단서는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니까 체크하면서 she가 어디 있을까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지요. B 보시면 on the contrary 당연히 세모고요. C의 that is 당연히 세모입니다. 흐름 바뀌고요. 흐름이 이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인데 feeling helpless, 무기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요. bring themselves to life with louder, more energetic music. 잘 보세요.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더욱 시끄럽고 에너제틱한 뮤직으로 데리고 온대요. 어때? X야, 세모야? 세모죠. 왜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슬로우 뮤직을 쓴다라고 하다가 반대로 무기력감을 느끼면 감정은 똑같이 마이너스지만 듣는 음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C번. 사람들인데 즉 배드 무드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말이야. 스트레스. 이것은 highly active, joyful music이야. X야, 세모야? 겁나 X죠. 즉이니까 슬로우 뮤직인데 여기서 highly active 아닙니까? 안녕이죠. 그 순간 B를 골라버리시면 끝이다. 더 읽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생의 공부에서 슬리바 이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음악의 선택은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 선택을 했어요. 됐습니까? 감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쉬가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면 됩니까? 조심하시라고요. In addition은 게다가예요, 여러분들. 그녀는 보고합니다. 사람들인데 preparing for a task requiring concentration. 잘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A로 갔어. 이 어떤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집중을 요구하는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는 걸 선택하는데요. smoother tunes.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튠을요. 뭐보다? upbeat music보다요. 즉, 사람들인데 나쁜 기분에 있는 사람들? 뭔 소리야? 이렇게 내려오면 highly active야. 말이 되는데 안 된다. 함부로 올라가지 말고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즉, 나쁜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 highly active, joyful music을 붙습니다. 좋은 기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active music이요. 그들을 나쁜 기분으로부터 뭐 하니까요? distract 하니까요. 게다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가야죠. 답은 BCA.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단서가 겁나 많아. 그리고 흐름을 딱딱 집어줘. 그래서 알면은 답을 아는 수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실수하기 쉽다고요. 왜? 슥슥 그냥 대충대충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과 연결사와 그 다음에 흐름을 같이 인식하면서 같은 소재끼리 가셔야 됩니다. 단서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어? 그래서 B를 잘 잡아놓고서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B가 아니라 처음부터 C로 가는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실력이 늘어요. 자, 보세요. unsettling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앞에 있고 as 주어 동사면은요. 이 as의 뜻이 올드옵니다. 그래서 비록 주어가 형용사일지라도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 variety of는 a number of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Unsettling as it seems.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인데 원래 여기 있던 친구예요. It seems. 그 다음에 unsettling. 그것이 비록 뭐해 보일지라도 불안해 보일지라도 이 말이겠지. 그것이 불안해 보일지라도 some philosophers 몇몇 철학자들께서는요 심지어 주장해 왔습니다. 뭐라고 해오셨냐면 for any possible body of가 많은이라는 뜻이야. 어떤 가능한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뭐가 항상 있을 수 있다. 항상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항상 그 증거에 일치하는, 증거에 부합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중요한 말은 뭐야? 어떤 증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핵심은 이거야. 지금 봐봐. 버트가 있잖아. 문장을 지나갈 때 뭔가 흐름이 바뀌거나 단절되는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출에서 반복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문을 집중해서 어디서 끊기는지 그 느낌을 확인하는 게 좋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어떤 소재로 시작을 해서 어떤 소재의 특성을 가지는지 그 소재의 특성이 바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집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문제인데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주어진 많은 데이터가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강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한테 오직 한 가지 설명만 받아들이라고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구나. 저 말은 지문을 읽다가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문 내에서 어딘가에 단절, 끊어지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고서 없을 때 다시 올라오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독일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버트를 특히 평가원에서 평가원 한정에서 버트를 연속해서 쓰지 않습니다. but 땡땡땡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owever 땡땡땡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제시문에 but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에 또 but가 있냐면 여기에 however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최고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볼게요. obduction은 밑에 써 있었습니다. 귀추법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들? 보자. 그쵸?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추론이래요. 아무튼 이게 추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요. 어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런 문장도 해석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대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어떠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설명으로 가는 논쟁이라고도 불린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귀추법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설명, 어떤 현상에 대해서 최고의 설명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귀추법이라고 하는구나. 종종 우리가 제시받아요. 뭐를 제시받냐면 특정한 경험을 제시받고요. 그 다음에 요청받습니다. 말해보라고요.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는 있으나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뭐라고 해왔냐면 어떤 주어진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항상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에 부합하는. 이것이 주장인데 두햄과 퀸이라는 사람이 발전시켰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를 못 잡으셨으면 뒤로 가서 4번이나 5번을 찍었을 수도 있겠죠. 흐름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해석이 잘 되더라도요.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설명만을 갖다가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경험을 갖다가 제시받고요. on explanation이야. 그거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상해 보일 수는 있으나 철학자들은 주장을 하죠.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다? 그 증거에 일치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묘하게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어떤 경험을 부여받고 설명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긴 한데 철학자들은 갑자기 그 증거에 일치하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버트가 요 중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십니까? 이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면 대박이라고 하지요. 됐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느끼지 못했던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면서 최대한 실전적인 그 느낌으로 갔어요. 독일사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4번과 5번은 지울 수가 있어야 되며 1, 2, 3번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단절이 확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다. 그런데 소재를 면밀히 보니까 설명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 그 바뀌는 지점이 2번을 지나오면 서드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뒤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쳤던 건 무엇일까? 내가 스스로 풀면서 놓쳤던 건 왜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이어보시면 복습하면서 실력이 늘 거니까 그냥 강의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정립해 나가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진정한 힘이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